다이어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시작하는 분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탄수화물부터 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탄수화물을 무작정 끊으면 다이어트에 실패하게 되는데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살을 찌게 만드는 주범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안 먹을수록 체중 감량이 빨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으면 독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탄수화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품 캥거루입니다. 저는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졸업했고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제 몸에 직접 적용을 해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14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요요가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생리학과 영양학을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굶지 않고 호르몬과 대사를 정상화시켜서 체중 감량하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지금은 다시 14kg을 감량하고 그 체중을 5년째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정보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감량길 걷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요즘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서부터 다이어트를 할 때 탄수화물을 안 먹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는 게 다이어트에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방은 탄수화물 불꽃 아래에서 탄다 라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정도로 지방을 대사함에 있어서 탄수화물은 필수적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지방을 활활 불타오르게 하면서 체중 감소에 더 도움이 되냐?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인슐린을 많이 자극하지 않는 방법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의 탄수화물을 먹는 게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먹는 걸까요? 이거는 사실 개인차가 조금 있어요. 나이, 성별, 운동을 하냐 안 하냐, 그리고 이전에 다이어트를 했냐 안 했냐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무리 적어도 순탄수화물 기준으로 50g 정도는 드셔주세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난 그렇게 안 먹었는데도 살 잘 빠졌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이지 않고 예외적인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고 대사가 잘 되고 운동도 많이 해왔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먹어도 탈이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90% 이상의 분들은 50g 이하로 드시면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나는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해봤다, 아니면 나이가 40대를 넘었다, 아니면 운동을 별로 안 한다, 아니면 난 대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다 라고 느끼는 분들은 훨씬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런 분들은 순탄수화물 기준으로 하루에 100g 정도 드시기를 추천드리는데요. 40대 이상이고 대사가 잘 안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대사가 빠르게 변화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급한 분들 중에 나 지방 대사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무탄수화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강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이 이상식욕이 생기거나 다이어트 강박증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러면서 체중 감량이 안 되는 경우인데요. 사실 호르몬으로 몸의 대사를 정상화시켜서 체중 감량하는 식단을 하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강박증이나 이상식욕이 생겼다 하면 식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정상화되면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무탄수화물을 하지 마시고요. 적정 정도의 탄수화물을 드셔주세요. 그럼 순탄수화물 기준으로 100g 정도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햇반으로 치자면 한 공기 반 정도 양입니다. 햇반이 한 공기에 70g의 순탄수화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공기 반 정도 드시면 100g 근처로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밥을 한 공기 반을 먹고 감자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러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햇반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린 거지 하루에 드시는 총 탄수화물 양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먹는 탄수화물 양에서 식이섬유를 제외하면 순탄수화물 양이 되거든요. 이 순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탄수화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흡수가 되지 않는 식이섬유는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탄수화물을 하루에 100g 정도 먹었더니 이상식욕도 안 생기고 컨디션도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탄수화물을 조금씩 줄여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몸이 준비가 됐다는 신호거든요. 물론 이때도 한 번에 탄수화물을 끊어버리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탄수화물 양을 줄여서 나가면서 몸에 적응시켜 보세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순탄수화물을 20g 이하로 4주 이상 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다, 탄수화물 안 먹어도 인간은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보통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은 있는데 필수 탄수화물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몸은 간에서 당신생 작용을 거쳐서 탄수화물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생리학적으로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저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굉장히 오래, 한 8년? 9년 정도 해왔고, 그리고 제가 식단 코칭도 하고 컨설팅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는 걸 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먹을 경우에 탈이 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탈이 났었고요. 이게 4주 이상 지속되면 부작용이 올 확률이 진짜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무탄수화물 말고 꼭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는 탄수화물 양을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는 분들은요, 제가 식단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다면 한번 신청해 보세요. 체중 감량을 똑똑하고 효율적이게 하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저는 탄수화물을 너무 줄여서 먹으면 잠이 안 오고 몸이 항상 과활성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잠을 못 자거나 이상식욕이 생기거나 강박증이 생기게 만드는 다이어트는 오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굉장히 강박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다가 체중 감량 이후에 요요가 와서 다이어트 전보다 훨씬 뚱뚱한 몸무게를 가지게 됐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강박 없는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지금은 체중을 14kg 감량하고 그 체중을 5년 정도 잘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강박이 생기지 않는 다이어트 하셔서 감량한 체중을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강박 없이 14kg 감량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댓글에 제가 어떻게 체중 감량을 했는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린 영상을 찍어놨으니까요, 링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다이어트 시도하셔서 성공한 구독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유지도 잘하고 있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성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똑똑하고 효율적으로 체중 감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채널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